일본 언론이 월드컵에서 한국의 활약이 기대된다 라고 주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축구 전문 매체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무패 행진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자 아시아 최강 공격수 손흥민이 있는 한국을 세계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언론은 한국 대표팀에 대해 3년 넘게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안정된 벤투 감독 체제와 신구 세대의 조화를 강점으로 꼽고 있네요. 거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의 존재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흥미로운 주장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시아 최강 공격수 손흥민이 전성기로 맞이하는 월드컵 최종 예선 무패의 한국을 세계는 경계해야.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B조가 혼돈인 가운데 A조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월드컵 출전을 결정한 것이 이란과 한국이다. 아직까지는 조 선두가 이란이지만 한국도 8경기를 소화하며 6승 2무로 무패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UAE가 들어있는 A조의 레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이란의 싸움은 볼만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모 스포츠지는 국내파 젊은 선수들의 분투를 칭찬하고 있다. 해외파에서는 대에이스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중앙 공격수에 들어가는 보르도 공격수 황의조, 울버햄턴에서 손흥민의 뒤를 잇는 공격수 황희찬,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이재성,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러시아 루빈 카잔 소속 미드필더 황인범, 터키 페네르바체 소속 수비수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주축이 되지만 결코 모든 것을 해외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선에서는 국내파의 젊은 선수들도 분투하고 있는데 전북 현대 모터스 공격수 송민규, 김천 상무 FC 공격수 조규성, 전북 현대 모터스 미드필더 백승호 등이 지속적으로 소집을 받아왔다. 국내파를 중심으로 열린 지난 1월 아이슬란드전 5대1 승리, 이어 몰도바전에서도 4대0으로 승리하는 등 국내파들의 면면도 결과를 내었다. 한국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4승 2무 2패로 힘겹게 2위로 예선 통과,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4승 3무 3패로 크게 고전하며 2위로 통과했었다. 그에 반해 이번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예선 통과를 이뤄냈고 한국 언론도 이렇게 순조로운 최종 예선을 본 적이 있었던가라며 팀의 성과를 평가한다. 2018년부터 파울로 벤투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팀이 성숙해진 이유일 것이다. 한국 대표팀에선 3년 이상 팀을 이끈 감독이 없는 것이다. 아마 이대로 월드컵까지 파울로 벤투 체제는 계속될 것이고 임기는 4년을 넘기게 된다. 목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16강 진출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점은 팀의 현재 아시아 최강 공격수인 손흥민이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의 컨디션만 좋다면 강팀에게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손흥민도 나이로 봐서는 올해의 카타르 대회가 전성기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순조로운 내용으로 예선을 통과한 한국의 힘이 본선에서도 통할지 기대된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정말로 아쉬운 일이지만 세계에서 싸우기에는 절대적인 골잡이가 있는 한국 측이 지금의 모리아스 체제보다 더 통할지도 몰라. 일본은 그렇게 많은 인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바르샤의 제로톱 같은 개성을 살린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솔직히 지금 한국은 손 이외의 전력은 부족해. 일본의 벤치 멤버라도 굴뚝 같을 정도로 갖고 싶겠지. 손에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일본에 없지만 선수층이라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이기고 있어. 아니 황희찬이나 황의조도 충분히 일본 대표의 주전을 노릴 수 있는 선수죠. 그렇기는커녕 골키퍼는 한국이 3명을 뽑은 뒤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4번째 선수라도 원한다. 확실히 곤다보다 쓸만해. 네가 아는 한국인 축구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는 것뿐이야. 아시아권 내에서 저 그룹의 수준이라면 별로 세계가 그렇게까지 경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뭐 우리 일본이 이런 꼬라지인 성적이라서 별로 잘난 척은 못하겠지만 뭐 평소보다는 인재가 갖추어진 느낌이 있지. 독특한 유니폼이다. 이상하다. 월드컵에서 8강에 들어가려면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주전 선수가 여러 명 나오지 않으면 힘들겠죠. 현재의 아시아 대표팀으로는 힘들어. 게다가 월드컵의 과밀 일정에서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으면 피로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결승 토너먼트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처럼 모든 면에서 홈의 유리함을 살린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카타르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분하지만 지금 한국 쪽이 일본보다도 실력에서는 앞설 것입니다. 감독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역시 손흥민이란 기둥이 있는 것은 크죠. 일본의 강점은 수비에 있는데 실제로 월드컵 본선에서는 강팀들도 어느 정도 수비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점 승부죠. 수비가 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와중에 1점을 얻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겠죠.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일본은 만일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더라도 이대로 그 감독으로 간다면 비극이 기다리고 있겠죠. 절대로. 월드컵은 나갔으면 좋겠지만 너무 처참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는 애매함.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미드필드가 부실한 탓에 손흥민이 게임 메이크를 하러 내려가지. 물론 레벨은 높으니까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려가면 당연히 골문 앞이 없게 되니까 골문 앞의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 대표팀에서의 손흥민.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도 절대적 에이스인 것에 비해 득점수는 많지 않아. 실력적으로라면 대표팀에서 오카자키만큼 넣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오카자키가 대표팀 50골이고 손흥민이 30골. 확연하게 득점수 차이가 있다. 중심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토트넘과는 전혀 달라. 도르트문트 시절의 카가와가 대표팀에 오면 그다지 골을 못 넣었던 패턴과 비슷해. 왜 포지션이 다른 오카자키와 손흥민을 비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건 글 속에도 나오는 카가와와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조는 힘의 차이가 확연한 조합이었어. 이란도 한국도 가볍게 통과했지만 쉽게 통과하면서 과제가 부각되지 않은 채 본선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걸. 유럽과 남미는 필사적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아시아의 무패로 세계에서 주목받지는 못해. 바로 그거죠. 프랑스도 벤제마가 돌아오면서 전술이 뒤죽박죽. 유로에서는 졌지만 드러난 과제를 수정해서 네이션스 리그는 우승.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의 연계가 가득.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가능한 한 강한 곳과 많이 경기하는 것이 좋아. 최종 예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본은 B조에서 낙승으로 한국은 자국 외에는 중동인 A조에서 고전이 불가피. A조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논조만 있었는데 이란도 한국도 결과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한 것 같지만 어려운 싸움을 이겨냈을 뿐. 경기 내용을 봐도 UAE,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쉬워 보이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보다 분명히 강했는데 어쨌든 일본은 그 남미와의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죠. 아니 진짜 일본도 한국 대신 들어갔으면 아마 낙승. 지난번 러시아 때도 일본은 월드컵 진출 0%에서 진출해 결승 토너먼트에서 벨기에를 마지막 한 걸음까지 따라붙은 16강이었다. 그러나 손이 이끄는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 아시아 예선의 통과 정도에 진심으로 경기하는 강호국은 없어. 아시아에서 고전하면 본선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유롭게 진출하면 과제를 찾을 수 없는 거야. 경기도 보지 않고 잘도 이런 말을 하는구만. 예선은 예선, 본선은 본선. 대전 상대의 수준이 전혀 다른데 아시아에서 이기는 축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지금 일본의 4-3-3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선에 적합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예선에서 고전했다면 아시아에서 고전한다면 본선에서는 통하지 않아 라고 말했겠지. 그냥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일본은 과제투성이인데도 방치하고 있으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시아에선 조별 예선 돌파가 목표겠지. 소속팀의 동료 선수들 수준이 높으니까 활약하는 면이 있어. 메시 같은 제왕은 아니니까. 아시아에서조차 개인이 타개할 수 없다면 본선은 더욱 무리겠지. 일본도 제대로 선발하고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내실은 갖춰져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기분은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력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흥미롭다. 우승한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지만 멋지게 노력해서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레반도프스키를 지닌 폴란드가 실패했던 것과 같은 족적을 따라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일본 대표도 본선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공격진의 두께는 아시아에서 최고이고 다른 포지션도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해외파 선수들도 나왔다. 무엇보다 감독이 유능해서 만만치 않아. 그렇다고는 해도 세계가 경계해야 할 정도의 레벨인가 라고 하면 미묘하지만 손흥민이 전성기로 맞는 마지막 대회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최종 예선을 무패로 돌파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을 일은 아니야. 손이 좋다고 해서 잘 되기는 어렵지.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가 있고 주위 선수도 한국 선수보다 수준이 높지만 국제 경기에서 결과는 좋지 않아. 손흥민이라는 공격수의 존재가 위협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못 이기는 것 또한 축구죠. 다만 만년 득점력 부족인 일본을 보면 역시 손흥민의 존재는 부러워. 아니 아시아 전부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지. 애초에 일본도 모리아스인 채로라면 본선에 나간다고 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사우디나 이란, 카타르도 1승을 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한국도 손흥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아시아 수준이므로 팀으로서의 힘은 유럽이나 남미팀에 비하면 한참 낮다. 아시아 상대라고는 하지만 일본 수비 라인의 완성도는 분명 진짜다. 특히 센터백 2명의 안정감은 본선에서도 무조건 통한다. 축구는 3점을 따도 4점을 내주면 지지만 1점도 내주지 않으면 일단 지는 법이 없는 스포츠. 본선에서도 낮은 스코어로 가는 싸움을 할 수 있다면 모리아스 재팬으로도 의외로 재미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 근처는 경험도 있으니까요. 사우디나 이란은 어려울 듯. 한국은 최근에는 몰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본도 아시아 외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뭐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호날두나 베일 수준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어렵지.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한국 대표팀이 팀으로서 그 힘을 제대로 살릴 능력이 없어. 그것은 작년 이란전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그 경기에 손흥민은 없었지만 있어봐야 그에게 공을 보낼 수 없어. 전선에서 고립되는 모습밖에 상상이 안 된다. 언제적 이야기야. 게다가 멤버도 전혀 다른데. 손흥민을 제외하면 황의조,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 정도는 세계의 강팀과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선수는 아시아 레벨에서는 정상급이라도 세계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는 느낌. 16강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해. 조합 여하에 따라서는 8강에 갈 수 있을지도. 월드컵에서 손흥민과 유럽파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다면 이라는 얘기지만 올해 최종 예선의 한국 축구는 멋진 플레이 없이 골이 들어가서 보기에 즐거워. 지금 본인들 코가 석자일 텐데 참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네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남은 예선 일정은 3월 24일 이란과의 홈경기, 3월 29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